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3강 할 거죠. 그리고 22강 쪽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의 인문 철학이 우리가 계획의 접근 방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22강에서 판서가 아니고 보드판, 그죠? 이 보드판하고 다르지. 이건 칠판이죠. 블랙보드고 보드판 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들을 때 내용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만 제가 설명을 항상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들으면서 앞에 공부했던 것을 계속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내놓으면 여러분의 공부가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기술사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듣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과 기술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더군다나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금 남다른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앞에 했던 것들을 계속 끝나자마자 오히려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머릿속에 훨씬 잘 들어오고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다가 계속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루 공부했으면 하루하루 계속 연결을 시켜 놓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뭐 글쓰기 싫다면 여러분이 녹음을 하고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어쨌든 간에 기억을 되살려야 되니까, 그죠? 늘 여러분이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외우는 방법은 정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제가 앞에 뭐라고 했죠? 인간 되기를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최고 좋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참 하나 또 이야기할게. 우리가 이론의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론 2에 보면 우리의 인문 철학으로 해서 지금 좀 더 정말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는요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어떤 근원을 우리가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근원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풍수입니다. 자, 우리가 맨날 풍수 지리가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앞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맥락을 녹여 들어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금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늘 써먹어야 여러분들의 답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아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어차피 대충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풍수지리 이런 내용들이 과연 왜 나오는가? 풍수 물론 바람과 물입니다. 뭐 가장 쉬운 것은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죠. 그죠? 인간이 사는데 가장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셔도 되는데 역사를 조금 알 필요는 있겠죠. 자, 우리가 주나라 시대 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주나라 시대 때를 찾아보니까 제가 뭐 실제 알아서 아는 건 아니고 찾아보니까 11세기 때 됐다고 해요. 이게 이제 11세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후한까지 쭉 왔다가 진나라 한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양택분수 양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택과 양택으로 나눠지죠. 근데 우리가 주는요 양택이에요. 음택은 18세기 우리가 16세기 이후에 사화가 발달을 하면서 발달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무슨 좋은 것도 아닌데 사화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그 정치가들이 정치가 싫어 아니면 쫓겨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음택으로 나중에 좀 다소 바뀐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양택입니다. 주거론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후한의 청호경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양택풍수라는 용어로 사실 처음에 사용됐다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제 풍수란 용어 자체가 그 삼국시대 때 특히 우리가 고려의 왕건이죠. 그죠? 고려의 나중에 보면 도선비기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려의 한문 유입함과 함께 사실 우리나라의 기본 정책 이념으로 도입이 됐고요.
왜 도입이 됐는 이것을 왜 우리가 풍수라는 개념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왕실 사실 이게 이제 도교나 불교하고 같이 또 막 연결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풍수는 가장 기본이 인간의 어떤 건강하니까 번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은 인간이 비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풍수의 어원이 이렇게 됐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는 민간이 이렇게 염원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은 뭐 왕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왕실이나 어떤 귀족 문화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돈도 많아지고 막 이러므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엄택과 그 다음에 이런 왕실의 문화가 같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이 뭐라고 좀 민간 신앙하고 합쳐서 어떤 민간의 어떤 염원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떠한 정신적인 문화가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정통적인 것 그러니까 외국의 기독교의 어떠한 그 청교도적인 어떤 문화에서 이게 막 섞여가지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신앙으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풍수라는 개념이 이래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문사상입니다. 자, 천문사상이나 천문이라는 것, 자, 천문사상 조금 이따가고요. 천문이라는 것은요, 원래 어떤 중국의 원래 농사, 그죠? 그래서 원래 달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저 중국몽 아니에요. 저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제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안 써요. 뭐 초등학생들도 뭘 자꾸 부러지고 하니까는 팍 던지면서 아이 중국제 아니야? 이러면서 중국 제품은 주고도 안 사, 다시 안 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 중국 제품은 너무 엉터리죠, 그죠? 그 쓰레기 쌀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자, 천문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입니다. 별자리의 움직임이고요. 이 별자리를 움직임으로써 비가 온다, 뭐 계속 건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학문으로 정립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사의 근본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중국에 가서 각 이게 옛날에 어떤 우리 중국 같은 스테이트인데 주의 어떤 그거마다 그 달력을 받으러 최고의 왕입니까? 쪽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천문이라는 개념이 별자리를 보고 어떠한 그 비 오고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왜 농본 사상이잖아요, 그죠? 농본 때문에 우리가 생긴 개념입니다. 지금은 뭐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사를 별로 안 짓는 어떤 도시 입장에서는 비가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러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농본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최초로 중국에서 천문학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게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죠. 원래가 천문학은 유럽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운행 이런 것이 천지운행의 중심을 우리가 이게 왕도 정치하고 연결됐죠. 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농본의 또 발전이라든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왕의 정치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왕도 정치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유교 쪽으로 왔다가 정치 사상으로 반영됐다가 이게 천문에서 왕도의 어떠한 정치에서 이게 나중에 유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위에 뭐 누구를 존경하고 뭐 어차피 뭐 남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죠? 뭐 장유유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왕도 정치에서 사실은 나오기 시작했죠. 옛날에 왕을 하도 무시하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학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교 문화가 됐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를 다 없애버렸죠. 좀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만들고 있죠. 그죠? 공자, 맹자 해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교가 왔는데 중국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게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천문에서 유교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천문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천문 사상 하면서 천문 사상은요, 그 맨 끝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천문 사상은요, 천문학하고의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전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발전이죠, 그죠? 발전을 해서 천문 사상과 함께 사상이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으로 발전을 하고 딱 고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별개의 것입니다, 중국하고.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없는 특유의 천문학적인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그죠? 이게 하늘의 별자리 뭐짜고 저짜고 갔는데 영본 사상 때문에 갔는데 지금은 천문사상 유교가 들어오고 천문사상과 합쳐서 우리가 사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천문과 천문학과 천문사상은 다소 차이가 나죠. 사상은 생각 이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문사상이 나왔고요. 그러면 천문사상은 음양오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자, 별자리도 물론 음양오행일 수도 있는데요. 별자리는 하늘의 별자리 운행을 보면서 왜 뭐 혹점이 뭐 들어오면은 뭐 3년간 어쩌고 저쩌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죠? 뭐 3년간 뭐 9년 해가지고 이 그 가뭄이 일어가지고 이 음식 뭐 음식이 어떤 그거를 구하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것처럼 어떤 별자리를 보면서 실제로 어떤 그 가뭄이나 홍수, 어떤 천지지변, 어떤 천재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음양오행은요. 음과 양이 물론 어떤 지구의 움직임가니까 운행 그 별자리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조화라는 개념이 딱 들어왔다는 거죠. 천문사상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음양오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하고 별개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중국에도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전혀 우리하고는 좀 사상 자체가 틀려요. 사실 음양오행이라는 개념보다는 십이지 이런 것의 개념이죠. 그죠? 별자리하고의 관계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음양오행의 조화, 하늘과 땅,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가 하나 된다라는 개념으로 조화된다라는 개념이 모든 곳에 기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의 어떤 개념이 이렇게 천문사상에서부터 발달되어 왔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천지운행의 질서를 정치사상에 반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호성신. 그래서 수호성신 잘 알죠? 자청령 500호 그 남주작 북현무 해가지고 색깔로 나타냈죠. 중앙에는 흙 해가지고 월화수금토 월화수 월은 없죠. 화수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역학하자는 건 아니고 천문과 역술의 관계로 수목금토를 가지고 서로가 조화되고 극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은 그게 개념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어떤 상생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떠한 주역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뭐 지금 오늘 주역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뭐냐면 그 밑에 두 줄에 나와 있죠. 음과 양의 조화는 상호 의존하고 보완입니다. 이게 터 잡는 곳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죠. 보존의 의존과 보존입니다.
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더 나쁜 곳에 있는 것에 음과 양의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식재요, 시설물이 같이 이제는 어우러지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호 보완 작용해서 하늘의 중궁이 보호한다는 거죠. 자, 인간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은요, 자아입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나를 보호한다. 이건 중궁, 우리가 물론 임금의 어떤 개념도 있지만, 그래서 경복궁의 어떤 개념도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기본은 자아입니다. 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한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이런 설을 기본으로 해서 뒤에 나오죠. 생기론과 지세론이 있다는 거죠. 털을 복도해준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더 살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천문사상과 엄양오행이 우리가 중국의 개념, 천문의 개념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론에 우리가 적용 계획이라 할 때 우리가 공간을 음과 양의 조화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있는 것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그냥 배분하시겠습니까? 사실 적용 기술사쯤 되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몸에 다 녹여 있어서 우리가 공간을 배분할 때 그런 것까지 안 되면 색깔 가지고도 배분을 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자, 뭐가 있죠? 다음 시간엔 풍수 지리. 자, 풍수 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세와 생기론을 하면서 형국론과 좌향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형국과 좌향은요, 혈자리예요. 우리가 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풍수지리의 대가도요, 어느 게 혈자리인 줄 모른답니다. 솔직히 어느 날 어떤 나오더라고요, TV에. 제가 어떻게 봤는데 실제로 혈자리는 알지를 못한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걸 알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국과 좌향의 개념이 그런 거고요. 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엄택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할 때나 집 터를 가질 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려할 필요가 있죠. 왜요? 지색, 생기론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의 개념,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풍수지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